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을 가진 징역형. 하지만 이 징역형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전과 6범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출소 이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외사상관은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일본으로 달아난 33살 권 모 씨를 오늘 오후 일본으로부터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잡혀온 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바로 강도살인입니다. 송환 이후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왜? 살인범의 이름은 권재찬. 그의 범죄는 16세부터 시작이 됐고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 만 33살에 이미 전과 5범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권재찬이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야, 진짜 사회에서 보낸 시간보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기네요. 우선 권재찬이라는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권재찬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나 친척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요. 심지어 자신의 친형을 가위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6살 그리고 18살 때 특수절도 범죄를 저질렀었고요. 그로부터 4년 뒤에는 한 빌라에 침입해서 그곳에 살던 여성을 부엌 칼로 위협해서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요.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당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협박을 해서 이 현금을 강취하려다가 경찰에 건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서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다 살인까지 간 게 연쇄살인마 유영철 정남규가 생각이 나네요. 진짜 와. 네, 강도상해,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간 지 5년쯤 됐을 때 가석방된 이 권재찬이요. 불과 2개월여 만에 또 다른 집에 침입을 해서 그 집에 살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요. 2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을 강취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말도 안. 아니, 강도짓의 여성 성폭행에서 교도소에 들어간 건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오자마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뭐야? 소용이 없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재찬은 일주일 뒤 260만 원을 훔친 집에 또다시 들어가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너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렸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권재찬은 가석방된 지 약 반년 만인 1998년 2월 다시 한번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근데 가석방된 지 2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고작 징역 5년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중처벌이 안 되나?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이 가석방이 됐으면 정말 감사하면서 진짜 새 사람 될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무슨 생각으로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니, 찾아왔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권재찬의 범죄 패턴을 보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을 때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공한 범죄 방식이 이제 수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1998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권재찬은요, 2002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권재찬의 범행은요, 지금부터 더 잔인해집니다. 세상에. 또 범행이 시작됐는데 심지어 잔인해졌다고요? 와. 반성이 1도 없네요.
네, 성인이 된 후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살았던 권재찬.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서 전당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당포에 있는 60대의 전당포 주인을 망치로 때려서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 범행으로 권재찬이 뺏은 돈, 단돈 32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인까지 저지른 권재찬은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일본으로 밀항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이 권재찬 일본으로 밀항한 지 한 달 만에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세 번째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아니, 벌써 몇 번이나 범죄를 저질렀고 사람까지 살아야 했는데 고작 15년이 말이 되나요? 와, 그러니까. 와. 근데 심지어 권재찬의 범죄는요, 교도소 안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재찬은 교도소 수감된 15년 동안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서 독방에 갇히거나 교도소 바깥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자해하다가 면회를 비롯한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금지되는 금치 45일 처분을 받는 등의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러고 계속 살까요? 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권재찬은 그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 이 생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요, 굉장히 반사회적 성향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는 이런 행위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차례 다른 범죄자들하고도 이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교도소 안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결론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아주 왜곡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만 16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경찰서, 교도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약간 제대로 된 뭐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직업 같은 것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결국 만 48세의 나이에 전과 6범의 신분으로 만기 출소하게 된 권재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겠다라고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일만 한 게 아니라 하루 벌면 그 돈 가지고 도박판을 찾아가는, 아이고야. 계속 도박판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속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딸 거라 생각을 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이 1억 원. 네. 어떤 큰 빚을 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허리 디스크까지 도져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건설 현장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권재찬이 선택한 것은 건설 현장으로 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에 있는 전선, 공구 등을 훔치기 위해서였고요. 약 200만 원 상당의 건설 현장 공구나 전선 등을 훔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로 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 자체가 아예 없네요. 그냥 좀 힘들면 남의 물건 훔치고 돈 뺏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습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인천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엄마가요, 어제 출근하시고는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셨대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어떡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발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는 엄마를 찾는 딸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현금이 출금됐다고 연락 왔어요. 이상한데. 불안해. 사라진 실종 여성의 카드에서 현금까지 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해. 어제 엄마를 만난 권재찬 씨가 지인한테 아까 전화를 한 거예요. 말을 엄청 횡설수설했대요. 시간도 횡설수설하고. 여성이 실종되기 전에 만난 사람이 바로 권재찬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범죄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